안녕하세요, 아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캔버스를 활용해서 뷰티파이의 컬러 피커를 직접 구현해 볼 건데요. 그러면 구현하기에 앞서서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윗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클릭한 부분에 컬러 값을 가져오게 되고요. 이곳에서 드래그도 가능하고 드래그에 따라서 이렇게 컬러 값도 다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슬라이더에서는 기준이 되는 색상 값을 정할 수가 있고, 그 밑에서는 투명도를 조정할 수 있는 알파 값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현재 선택된 색상이 보이고 있죠. 투명해지면 마찬가지로 투명해진 색상도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에는 선택된 위치에 점이 찍히고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해당 컬러 값을 보여주는 코드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옵션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플랫은 외형을 바꾸는 옵션이라서 크게 저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디세이블드에서 이 컬러 피커가 동작 안 하게 변경하는 것과, 그리고 캔버스를 가리거나 인풋 창을 가리거나, 아래 이제 스위치 모드 스위치 하는 부분이 인풋에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없애주거나 하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아래쪽에 팔레트처럼 이렇게 기본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택된 점의 사이즈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네요. 이렇게 뷰티파이에 나와 있는 프롭스를 기준으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해당 외형을 구현을 하는 마크업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뷰를 직접 구현하는 것을 먼저 보시려면은 첫 번째 영상을 건너뛰고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가장 위쪽에 캔버스가 존재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색상을 미리 보여주고 선택할 수 있는 슬라이더가 존재하고요. 마지막으로 컬러 코드를 보여주는 곳이 존재하겠네요. 그러면은 먼저 컬러 피커 컴포넌트를 생성해서 연결을 해둔 상태인데요. 이제 마크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뷰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이용할 거고요. 가장 처음으로 이 전체 껍데기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캔버스는 그냥 순수 엘리먼트로 작성을 할게요. 두 번째에 슬라이더가 존재하는 곳을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짓고, 마지막으로 인풋 박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스와치스라고 하는데요. 스와치 박스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가장 큰 틀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네요. 그러면 해당 컴포넌트를 이쪽에서 등록을 해주시고, 실제 템플릿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엘리먼트는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곳에 스타일을 하나씩 줘보도록 할게요. 먼저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변경을 하고, 눈으로 확인이 편해야 되니까 백그라운드를 기본값 빨간색으로 지정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약간 카드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끝에 라운드가 있으니까 보더 레디어스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섀도우도 적당히 줄게요. 지금 보시면 아래쪽은 적용이 됐는데 위쪽은 캔버스가 가리고 있어서
라운드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에 오버플로우를 히든을 주시면은 이와 같이 동그랗게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도 쭉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리 볼 수 있는 프리뷰가 하나 있었죠. 프리뷰 객체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인지를 담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인풋이 두 개가 있었죠. 타입은 레인지였고, 근데 이와 같이 가로로 나열되고 있어서 이거를 조금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컨트롤러에 CSS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먼저 프리뷰부터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리뷰는 이렇게 주시면은 기본적으로 네모 박스가 생기고, 원 형태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왼쪽에 너무 붙어 있으니까 패딩을 주도록 할게요. 프리뷰 해주면 안되고 컨트롤러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 레인지들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얘네도 위아래로 나열이 돼야 되니까 좀 더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을 레인지 구역이라고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곳의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를 사용을 할게요. 그러면 먼저 오른쪽으로 붙었고, 이 레인지 에어리어에서 들어있는 인풋들을 블럭으로 바꾸게 되면 이와 같이 되고요. 이제 플렉스에 justify 컨텐츠를 스페이스 between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보면 네, 아래쪽을 이렇게 수정을 하니까 이와 같이 모양이 잘 잡혔는데요. 이제 이 레인지의 백그라운드는 조금 뒤에 수정을 하도록 하고 아래쪽에 인풋 창부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풋 박스 안에 4가지의 인풋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한번 원래 것을 확인을 해보면 이게 인풋 창만 있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라벨도 같이 붙어 있어서 이 부분까지 같이 만들어서 넣어 주도록 할게요. 따라서 div가 4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안에 인풋과 라벨이 존재해야겠죠. 그리고 타입은 넘버일 거고, 라벨은 이와 같이 나오는데요. 이쪽의 디스플레이도 플렉스로 바꿔서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가로로 정렬은 됐지만 크기가 너무 커서 오른쪽으로 벗어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곳에서 인풋의 크기를 조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40픽셀로) 적용을 하고, 이 라벨도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블락으로 만들어 주시고,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주면은 가운데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전체 패딩을 약간 주도록 할게요. (16픽셀로) 주고 이쪽을
between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패딩이 위아래로 겹쳐서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네요.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각 패딩을 따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텍스트도 완전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뷰티파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글씨가 더 작고 더 테두리와 글자 색이 더 연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벨이 약간 더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마진 탑을 픽셀을 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더도 그레이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존재하는 스와치 박스도 스타일을 껍데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높이만 존재하면 될 것 같은데요. 200픽셀로 넣어주고 오버플로우를 오토로 적용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선택에 따라서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캔버스의 그레디언트와 그리고 이 컨트롤러의 슬라이더 부분에 그레디언트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캔버스의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엔 캔버스의 리니어 그레디언트를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쪽 문서를 참고해 보시면은 먼저 인자를 4가지를 봤는데 x, y의 좌표값을 받고 있고요. 처음 시작점부터 x1, y1까지 이동하면서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색상을 어떻게 주는지 보면 먼저 이와 같이 캔버스에서 컨텍스트를 가져와서 리니어 그레디언트를 생성을 하고 좌표값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 부분이 0, 0.5, 1, 최대 1까지 해서 각각의 색상값을 넣어주면 이 함수 내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컨텍스트에 그레디언트를 적용하고 이와 같이 캔버스에 색상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대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 작업은 마운티드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캔버스 엘리먼트에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먼트가 생성된 뒤에 적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뷰에서 돔을 직접 다루기 위해서는 레퍼런스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이곳에 피커라는 이름의 레퍼런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곳에서는 컨텍스트를 가져올 때 this reference에서 피커를 가져오시면 되겠죠. 피커에서 이제 get context 2D를 하면은 컨텍스트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면 잘 가져오는지 로그를 찍어 보겠습니다. 이곳에 실행을 할 때 이와 같이 캔버스 컨텍스트를 가져오고 있죠. 그러면 이곳에서 그레디언트를 이와 같이 생성을 해주시고 여기에 좌표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뷰티파이 캔버스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저희가 줘야 할 그레디언트는 위쪽에서 흰색이고 투명한 것에서 검은색이고 진한 것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그리고 반대로 왼쪽 흰색에서 오른쪽 색상이 없는 것까지 이 2가지 그레디언트를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세로 그레디언트부터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니까 이름을 버티컬이라고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로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좌표값을 0에서 0과 이곳에서 피커의 크기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 세로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X값은 바뀔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높이값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컬러 스톱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버티컬의 컬러 스톱, 처음에 0 시작해서 시작 컬러 값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세로니까 첫 번째는 흰색의 투명한 것, 투명도 0에서 점점 진해지면서 까만색 1로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F0000에서 1까지 0001 000F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고 CTX의 필 스타일에 이 그레디언트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필 렉트를 해서 클라이언트 위드랑 0에서 0부터 클라이언트 위드랑 클라이언트 하이트를 직사각형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와 같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흰색 배경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수평이니까 호라이즌이라고 하고 이 적용을 좌표값도 변경을 해줘야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X값만 바뀌면 될 거고 이거는 클라이언트 위드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왼쪽에서는 흰색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흰색의 투명도가 0인 걸로 변하면 되겠죠. 한번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러면 되는데 이 아래쪽에 검은색까지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순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따라서 이 가로 세로의 순서를 바꿔주겠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높이와 가로가 제대로 구해주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하시면은 300과 150으로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번 줄여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검은색 부분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왼쪽 2가 흰색이어야 되니까 검은색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흰색 투명도 0에서 시작을 하고 하면은 완전히 비슷해졌죠. 네, 이렇게 해서 캔버스의 그레디언트는 줬고요. 이제 아래쪽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레인지 같은 경우에 커스텀을 하려면 저희는 크롬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웹킷 슬라이더 런에이블 트랙 이런 CSS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운데 버튼은 웹킷 슬라이더 덤브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CSS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의 CSS가 좀 다를 것 같아서 하나는 컬러 레인지고 하나는 알파 레인지라고 클래스를 주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만 적용되면 되니까 이곳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컬러 레인지 클래스를 먼저 적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스펠링이 맞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런에이블 슬라이더, 런에이블 트랙이 있고, 이곳에서 먼저 가장 필요한 게 이거고요. 기존에 있는 기본 CSS를 없애주는 거고요. 따라서 모든 인풋에 이걸 넣어주도록 하고, 그러면 트랙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제가 원하는 CSS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잘 적용이 되고 있죠. 이제 모양을 맞춰서 변경을 해볼게요. 높이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 백그라운드를 이곳에서도 그레디언트를 줄 수가 있는데요. 백그라운드 그레디언트, 이것에서도 리니어 그레디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와 같이 첫 번째 인자로는 방향, 각도가 나오고요. 그 뒤로 퍼센트를 주면서 색상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은 알아서 그레디언트가 생성이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작성을 해볼게요. 이쪽을 보시면은 먼저 빨강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노랑까지 그린이 255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레드가 0으로 바뀌고 블루가 255, 그리고 그린이 0, 레드가 다시 올라가고 블루가 내려가고, 이런 순서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면은 먼저 바뀌는 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의 지점이 바뀌게 되는데요. 따라서 100을 6으로 나누게 되면은 0.1666666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지점을 정해서 색상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리니어 그레디언트를 함수를 사용을 하시면은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 toRight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지정을 해주시고, 가장 첫 번째 색상으로는 빨간색에서 시작하니까 F00이고, 그리고 두 번째부터 샵 FF0 16.66%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샵 0F0 33.33%, 그리고 샵 0FF 50%, 샵 0F 00F 66.66%, 그리고 샵 F0F 83.33%, 마지막으로 샵 F00, 다시 빨간색이 되면서 100%가 되겠죠.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면은 비슷하게 구현이 됐죠.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약간 아직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것의 높이와 이 끝에 둥그런 레디어스가 들어간 것, 그리고 이 엄지 모양과 이 엄지 모양의 CSS가 적용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CSS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꼭지 모양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랑 아래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인풋에다 구현을 하도록 할게요. 이곳에서는 웹킷 슬라이더 썸브였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애주고, 위드를 11픽셀을 주고, 백그라운드를 먼저 레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잘 적용되고 있네요. 그러면 이곳에 적당히 회색을 주시고, 마찬가지로 둥그렇게 변형을 해야 되니까 보더 레디어스를 절반을 주시고요.
아까 약간 입체적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박스 섀도우도 적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보더 레디어스를 높이를 따로 지정을 해줘야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작성이 되겠죠. 그리고 아웃라인은 논으로 변경을 할게요. 그러면 선택했을 때도 테두리가 안 생기겠죠.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곳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약간 회색의 테두리가 생기는데요. 이 부분도 H 오버 됐을 때랑 액티브 됐을 때가 크기 차이가 있네요. 이것을 고려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쪽에 호버일 때는 박스 섀도우를 6픽셀 정도로 넣어주시고, 기본적으로 있을 때는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입체감만 줄 수 있을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H오버 했을 때는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액티브 됐을 때는 더 커지게 변경을 해야겠죠. 기본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줄이고 해보면 호버 됐을 때는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더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수치는 이후에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트랜지션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적용을 해볼게요. (0.3초로) 적용을 하면은 조금 많이 느린 것 같네요. 0.1초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이제 다르게 변하니까 이 부분도 동일한 색으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잘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알파 값도 비슷한 방식으로 백그라운드를 적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넣어주는데, 알파 레인지 같은 경우엔 한 색상만 움직이게 되고 이렇게 알파 값이 0에서 1로만 변경이 되면 되는데요. 따라서 일단 저희는 빨간색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빨간색 시작으로 F000에서 F00F로 변경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안 보이는 곳에서 진하게까지 이렇게 알파 값이 잘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높이를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딱 달라붙게 됐는데요. 이 부분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은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아래쪽에만 적용을 해볼게요. 약간의 마진이 생겼고, 백그라운드도 좀 더 하얀색으로 변경을 할게요. 그리고 이쪽 실제 컬러 피커를 보시면 뒤에 이상한 체크무늬 투명도를 나타내는 백그라운드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여기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데이터 이미지로 들어가 있는데요. 베이스 64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것을 빼고 적용을 해보면 체크무늬가 잘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해당 베이스 64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선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투명도를 조정하게 되면은 이 왼쪽 부분에도 체크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미리 보기 쪽에도 배경을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따라서 프리뷰
커버를 하나 더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 해당 백그라운드를 복사해서 넣어주고 프리뷰 커버를 하나 만들어서 이 프리뷰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삐져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정한 크기를 이곳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어느 정도 외형이 완성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껍데기에 기능을 넣는 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